안녕하십니까. 박종진 전 앵커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방송을 하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1호 서울TV 주간 박종진 이런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 네, 주간 박종진은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 가리지 않고 여야, 보수, 진보, 좌우 가리지 않고 한 주간의 쟁점 사항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또 우리 출연자들과 함께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죠. 하태경 최고위원 함께 자리했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또 다시 새롭게 술폭탄? 술주정. 술주정이라는 유튜브로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 이봉규 형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오랜만입니다. 반가워요. 두 분도 반갑죠? 네, 그럼. 오래간만에. 요즘에 나 무슨 둥지 탈출에 나가가지고 말 한마디 했다고 막 굉장히 악플이 많이 달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동거 먼저 6개월 하고 결혼 시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악플 달리는 게 아예 무플보다 낫지. 그렇습니까? 본인은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좀 깊이 생각을 못 해봤어요. 우리 애가 좀 어린데 네. 딸 하나 있는데 고1. 고1인데 저는 간섭 안 하려고요. 우리 집에 제일 똑똑해요. 그래요? 제일 똑똑해. 우리. 외국을 20년간 떠돌았던 우리 이봉규 형님. 아니 근데 오늘 주제가 동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닌데. 나는 우리 딸이 네. 88년생이니까 31살이거든. 네. 제발 동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동거라도 해야지. 제발 동거해도 했으면 좋겠다. 제발 동거 좀 해라 동거. 나한테 악플 거는 사람은 누구야 도대체? 88년생. 88년생. 아직 그래도 아직 여유 있네. 아니 여유 있는데 그래도 제발 동거했으면 좋겠어. 제발 동거했으면 좋겠습니까? 시대가 바뀐 걸 잘 모르는 시대가 분들이 악플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북유럽 국가는 5%도 안 되잖아요, 결혼하는 사람. 제가 재혼할 때 예. 미리 한 2년 동거하고 재혼했거든. 지금 형수하고. 예, 근데 형수님하고. 동거를 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이게 장단점 다 2년 살면서 다 나왔잖아 이제. 예. 그러고 결혼한 거니까 지금 문제가 없어요 하나도. 24시간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결론을 딱 내리면 네. 딱. 동거해야 돼요. 하여튼 문화가 바뀌었는데 제가 볼 때 두 분은 저와 함께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부럽습니다. 부러운 게 아니라 참 기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앵커. 앵커로 내가 이거 솔직히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앵커로는 당신이 최고예요. 진짜 형님? 진짜. 내가 많이 방송을 해봤잖아요. 앵커로는 최고야. 인간이 최고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우리 보수도 이 개방과 동거 여기 좀 익숙해져야 돼요. 좀 달라도 서로 개방적으로 소통하고 또 동거도 하고 달라도. 근데 자기끼리만 하려고 하는 이 옛날 친이 친박 원수되고 이 적당히 타협하고 또 그렇죠. 그게 동거지. 정치는 타협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나라의 보수에 실망을 해서 저는 이제 진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진보 선언하셨습니까? 진짜 보수. 진짜 보수. 이 가짜 보수들이 너무 설쳐돼서 이제 진보로 가요. 네, 진짜 보수. 근데 그 술은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술 주정. 우리 저 코너 이름이 이봉규의 술주정. 네. 유튜브에서 쳐보십시오. 이봉규의 술주정. 이렇게 또 홍보해야 돼. 이 잠깐의 순간에. 잠깐의 순간.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이봉규의 술주정. 술 딥담 먹습니다. 저는 진짜 술 드시면서 하시는 진짜. 아니요. 지금 못 보셨죠? 진짜 보내드리세요. 내 전화번호 찍어드릴 테니까. 진짜 취해가지고 동공 풀리고 난리 나요. 직접 거기서. 직접. 이번에는 최백호 우리 낭만에 대해 최백호 가수님하고 같이 막 먹더라고. 술 종류 소주. 오직 소주. 소주고 막걸리고 안 가려. 폭탄주. 조만간에 우리 하태경 의원님도 같이 한번 할까요? 초대해서 한번. 그럼 오늘 낮술 할까 낮술. 술은 괜찮은데. 근데 우리 하태경 우리 최고위원은 정말 막 키워야 돼요. 키워서. 어때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벌써 그런 극비를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거 극비야? 극비라기보다는 하여튼 근데 우리나라 300명 국회의원이 다 대통령을 꿈꿔야지 나는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봐. 자기가 대통령을 다 꿈꿔서 경쟁하고 좋은 정책들을 내놓고 그죠? 다 같이 경쟁해. 저는 대통령 안 해.
이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이건 지 얘기야. 지가 대통령 하고 싶어. 아 그렇죠. 아니, 나도 마찬가지. 나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을 때 대통령 꿈을 갖는 거지요. 이게 앵카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흘러가면 아니, 그러니까- 주제 들어가세요. 주제 뭐예요? 아니 저거는? 그러니까 안 그래요 제 생각? 그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각제 견하면 안 되겠네. 내각직 결하면 안 되죠. 저거 보세요. 저기 앞에 좀 보세요. 네, 저는 중임제 좋아합니다. 주제 시작하셔야 네, 돼요. 주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론이 길어야 재밌습니다. 일요 서울 TV 걱정된다. 자, 오늘 상당히 좀 감동적인 날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평양 시민들 앞에서 나는 막 기립박수로 문재인 대통령 박수 받는 거 보고 와, 감동이 뭉클하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런 충격적인 그죠? 그럼 왠지 또 뭔가 조금 불안한 감이 좀 나타나면서 심리적으로 왠지 말할 수 없는 보수의 문법으로 지금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다. 해석이 잘 안 되고 그렇죠. 있다. 그런 거죠. 뭐 이상한 느낌 막 치고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라고 이제 국무위원장으로 해야 돼요. 대통령도 그렇게 맞아요. 불렀으니까. 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막 문재인 대통령에게 뜨거운 열렬한 박수를 보내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이게 뭐지? 완전히 멘붕에 빠지면서 감동이 또 뭉클하면서 뭔가 불안하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된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죠, 다? 예, 저도 어제 밤 늦게 봤는데, 저도 막 진한 전율이 오더라고요. 네. 아마 그 과거 사회주의권, 뭐 중국이나 소련이나 그 지도자들도 저렇게 많은 북한 대중들 앞에서 연설을 저렇게 한 적이 없을 거예요. 뭐 없죠. 최고인민대회나 없죠. 이런 정도의 연설은 안 했죠. 뭐 참석했겠지 잠깐 행사에 참석해서 가만히 있는 경우.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제가 지금 보수가 나뉘고 있다. 이제 북한을 잃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 욕 엄청 또 많이 먹고 있는데 보수 안에서 먹고 있는데 네. 김정은이 전향했다. 김정은이 전향했다. 김정은이 전향했다. 중도로. 공산주의자에서 자본주의자로. 공산주의자에서 자본주의자. 이거는 엄청난 전향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 성격을 공산주의 파시즘에서 네. 자본주의 파시즘으로 전향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쉽게 이야기하면 김일성에서 박정희로 전향했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서 지금 요걸 그러니까 엄청 독재는 먹고 독재인데 있는데. 그렇죠. 이 독재의 중심이 공산주의 독재에서 김일성 독재 자본주의 독재로 바뀐 거다. 이렇게. 그렇죠. 폐쇄적 독재에서 개방적 독재로 지금 변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통제적 독재에서 경쟁적이니까 자본주의 경쟁을 하니까 그래서 그 맥락에서 저걸 이해를 해야 된다. 저 사건을 네. 그냥 여태까지는 정상회담도 그 북한 체제를 유지 혹은 강화를 위한 선전 수단으로 이용을 한다. 한국 정치인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용을 하는 정도면은 그래서 북한 주민들하고 접촉은 통제를 했어요. 통제를 했고 그랬죠. 굉장히 준비된 사람들만 만나게 하고 그랬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생중계를 하잖아요. 그게 많이 달라져. 전 세계 생중계를 하고 물론 북한 국내 생중계는 안 했어요. 아직. 그까지 준비는 안 됐어. 그렇습니까? 준비는 안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앞에서 연설한 거는 생중계한 거랑 똑같은 거죠. 생중계 똑같죠. 그냥 자르지 편집한 게 별로 없어요. 없죠. 있는 그대로 없어요. 얘기를 한 거니까. 없어요. 물론 문 대통령도 조금 조율해서 민주주의 인권 뭐 내가 갔으면은 북한도 민주화돼야 됩니다. 뭐 인권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좋았겠지만 그건 그래서 또 안 불렀죠. 나는 안 부르지. 근데 아무튼 주로 이제 뭐 민족 평화죠 주로 지금 메시지는. 근데 어쨌든 평화부터 시작돼야 또 인권 민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이거는 시대의 대전환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지금 김정은을 조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김정은 과거보다는. 과거에는 내가 이제 타도하자고 외쳤는데 네, 타도하자 김정은이었는데. 외쳤는데 지금은 개혁을 촉진하는. 그러니까 일단 정권을 인정을 하고 이제 보수도 김정은 정권 인정한 전제 위에서 북한의 개혁, 변화, 체제 내 개혁이지. 이런 방향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뭔가 좀 격려하고 뭐 어떻게 우리끼리 얘기하면 아까 좀 꼬시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죠. 타협하고 하면서
그리고 김정은은 이 DNA 자체가요 자본주의로 길들여진 DNA예요. 스위스에서 학교 다녔죠. 어린 시절을 전부 유럽에서 다 보냈기 때문에 난 그래서 김정은이가 개혁 개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 저기도 못 살죠.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세상이 있는데 우리 봉규 형님은 편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유튜브. 박종진 앵커가 이렇게 이 살짝 이 쇼에 세뇌가 될 정도면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TV를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많이 세뇌가 됐는지 네. 저는 열받아서 안 봤습니다. 아 열받아서. 거기 어디라고 거기 가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 거기 가서 연설을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김여정하고 동급으로 내려앉았다. 김정은하고 맞짱 뜨는 게 아니라 김여정급으로 우리 저 평창 올림픽 때 김여정이 와가지고 우리가 뭐 거기 어디야 거기 앉아 있는 거 뭐 카메라 난리가 났잖아요. 뭐 9시 그리고 뭐 김여정이 헤어스타일이 어쩌네 뭐가 어쩌네 뭐 그 급으로 내려앉았고 아니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디 무슨 경기장에서 그거 연설하고 평양, 네. 능라도 경기장. 능라도 거기서 쇼 보고 쇼라고 합니까? 그걸 아니 대통령이 그 걔네들 쇼하는 거 있잖아요. 아 걔네들 집단 체조. 집단 체조. 그거 구경하러 가신 거예요? 핵폐기에 대한 어떤 물꼬를 트기 위해서 간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네, 그 부분은 저 다음 질문이요. 아니 다음 질문이 아니라 네, 감동을 받으셨나? 그러니까 그거만. 관광 간 거밖에 안 되잖아요. 관광 가서 박수 받고 거기 김정은이 공항서부터 열렬히 응원하는 김정은 환영 쇼를 대한민국에 정확히 내가 씌워보니까 네. 10개 채널이더라고. 보도 채널이. 예? 그렇죠. 그 정도 되죠. 아니 지상파 3사, 네. 종편 4개, 예? 그 다음에 연합뉴스, YTN, 그 다음에 SBS, CNBC까지 정확히 10개가 동시에 생방송하고. 생방송하고 앉았더라고. 비행기 모습 앉았더라고. 똑같이. 예? 10개 채널이. 이거 전파를 무슨 아니 한 두세 개 하고 나머지는 딴 거 해도 되잖아요. 10개 채널이 어떻게 100%가 그걸 하고 앉았어요. 이것도 무슨 아니 공산국가야? 이건 전 세계 글로벌 전 세계가 이목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도 우리나라에도 그거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 10개 채널이 왜 똑같이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러면은 장면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장면. 채널이 100개 있으니까 10개 채널 아니 빼고 보시면 이거 되죠. 보세요. 보도 채널이 10개 아니에요. 보도 네. 채널이. 보도할 수 있는 채널이 잠깐 보도를 안 보시면 되잖아요. 그게 그건 보시면. 좀뭐 과하게 나는 그 문제는 일부 동의하는데 네. 어떤 몇 개 채널이 우리는 저거 안 튼다. 예를 들어 퓨마 문제를 계속 풀어줬으면 시청률은 솔직히 더 나왔을 것 같긴 네, 해요. 네. 너무 획일적이야. 네. 그러면 있는데 이 말이 안 돼. 제가 아니, 방송국에 그렇다고 해서 기자 생활 정규직으로 20몇 년 했잖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남들 수가 다 없어요? 트는데 나만 퓨마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왜? 네?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론은 권력의 신여입니다. 저게 왜 이거 저러지? 자인하네. 아니, 자인한다고 언론은 나는 권력의 신의 언론은 아니에요. 권력의 신여라고. 그러니까 그게 민주 에서 이거 찍힐까봐 보세요. 아 절대 찍힌다. 못하죠. 찍힌다. 그것 때문에. 아, 진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모 검사장 출신 변호사 만났더니 진실을 네 입으로 얘기하지 마라. 요즘에 유행하는. 아니 찍히면 더 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더 클 수도. 예? 찍히면 더 클 근데 수도 그 정도 있잖아. 용기가 없어요. 아니, 지금 여기 왜냐면 언론이- 청소년 허가권, 방송권 허가 다 방통위가 갖고 있어서 한 순간에 그냥 다 박종진 위험할 앵커가 수도 있다. 종편에서 왜 사라진 줄 알아요? 이유는 모르죠. 예. 본인도 몰라. 참나 이래. 본인도 모르죠. 네. 지금 이건데 기억날지 모르지만 박종진 앵커가 박종진 쇼 하면서 TV조선에서 네, 라이브 박종진 쇼. 라이브 쇼 하면서 조한규 네네. 세계일보 사장 전 사장 특정했죠 제가 단독으로 모셨어요. 단독으로 모셔가지고 이거 본인도 기억을 못해. 그래놓고 2번이나 했죠.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 바로 직전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전 세계일보 사장이니까 맞아. 우리나라에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물어. 그랬더니 조한규 사장이 얼어가지고 글쎄요 뭐뭐뭐니까 대답해 보세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이걸 3번을 물어. 생방송이에요 그거. 생방송 중에서. 근데 3번을 집요하게 물으니까 이 양반이 할 수 없어서 대답을 하는데 언론의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박종진이가 받아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언론의 자유가 우리나라는 없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고 끝냈어요. 그게 그러면 기억나 안 나요? 세계 기억나요? 아니 그럼 그래가지고 짜신 거야 이 양반이. 세계일보 그 당시 사장이죠. 사장. 사장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니까 중앙. 3번을 물었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는 빨리. 건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했어. 네. 내가 생각했던 건 다나는 친문에 의해 잘린 줄 알았는데 친박에 의해 잘린 거네요, 그럼? 네. 그럼 아니까 뭐 그냥 모르겠어. 친박인지 방송국에서. 둘 다 싫어해? 아니,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언론과 검찰은 권력의 신여라는 거는 확실하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근데 그리고- 방송이 심하죠. 종이 신문은 덜하잖아. 네, 종이신문은 왜냐하면 허가제가 아니니까. 아, 그걸 그래서- 몰랐구나 그래, 아직도. 그 차이를 몰랐어요. 그럼. 나는 그래서 방송을 나는 안 보거든. 아. 주로 신문만 보다 보니까. 방송은 허가제란 말이야. 국가에서 허가제야. 3년마다 허가야 돼. 그렇지. 이거 법 바꾸면 당신은 스타야. 전 방송국 전 저기에서 최고의 스타가 적어도 돼. 3년이 아니라 10년으로. 그렇지. 일본, 미국은 10년으로 바꾸고 있다. 오, 10년. 일본, 오케이. 미국 그거 무조건 해. 10년. 그러면 전 상임위는 방송사 어디에- KBS부터 시작해서 상임위는 최고가 돼. 상임위는 국방인데 상관없어. 상관없이 상관이야 상관없어. 미방위로 미방위로 해야죠. 자, 10년. 오케이. 아니야. 일본, 미국 다 10년이란 말. 왜냐면 언론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해. 허가 갱신 기간이. 허가 갱신가. 근데 우리나라는 3년이야. 근데 이걸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었던 거야. 계속 보수가 정권 잡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된단 말이야. 오늘 주제 3년마다 허가가 되니까 주제에서 네? 이게 굉장히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안 하나, 방송의 법안 하나 언론의 자유는 국회에서 바꿀 수 있어요. 10년마다 허가해주면 이렇게 됩니까? 근데 나는 절대 안 돼요. 사실 거의 전 TV를 안 보고 그냥 신문. 네이버로 네. 신만 보는데 모든 방송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좀 신문은 놀랐네. 참고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예요. 그러니까 사설이나 이런 거는 신고제. 네, 신고제일 때 그냥 하면 돼요. 인터넷 뉴스도 신고제니까. 네네. 허가제는 달라요. 그것도 한 번 허가해 주는 게 아니라 3년마다 재허가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안 돼요. 오케이. 예, 이해됐죠? 네, 네. 이거 하면은 전 방송국 관계자들 사장들이 다 하채구 의원님 무릎 꿇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야. 이걸 왜 안 하는 거야 이거를? 근데 어느 여야도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물음표를 달거든. 언론이 자유화되면 우리가 힘들어진다. 알겠어. 근데 언론의 자유는 대한민국은 정확히 얘기하면 없습니다. 자 주제 들어갑시다. 네. 주제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동이 별로 없었다, 보지도 않았다. 아니 근데 나는 이번에 그 남북 정상 두 분의 쇼에 이 박정진 앵커하고 하태경 의원까지 흔들어 버릴 정도로 아주 막강 쇼였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아니 핵폐기에 대한 진전이 요만 눈꽃만큼이라도 하나도 없이 생쇼들만 하고 관람들만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지금 핵폐기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우리 방공태세 지금 해제만 했어요. GOP에 없애버렸죠. 맞아요. 예? 그다음에 정찰 확성기 없애고, 그리고 정찰할 수 있는 거 없앴죠. 네, 확성기도 없애고. 그러면 우리 국방을 눈을 멀게 했어요. 정찰을 해야 돼. 왜냐면 저쪽에서 장사정포를 언제 쏠지 이걸 GOP에서 정찰을 해야 되는데 무인기도 띄우고 정찰하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면 장사정포 14,000문에서 10발씩만 쏘면 14만 발이 날라와요. 수도권으로. 그런 걸 정찰을 했는데 정찰 못하게 하고. 예?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서는 무슨 쇼만 하고 능라도 경기장에서 쇼만 보고 왔는데 이렇게 두 분이처럼 와 감동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뭘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진실을 네 입으로 말하지 마. 또 감옥 가는 거예요? 아니 나 감옥 가는 거야? 요즘에는 저기 근데 항상 이게 좀 조심조심하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핵 보유국 된다 우리나라가 북한이 이렇게 계속 떠들었단 말이에요. 핵 보유국이다. 근데 김정은 본인의 입으로 핵무기 없는 한반도, 핵 위협 없는 한반도. 물론 미국 것도 포함되죠. 네. 근데 어쨌든 북한 것도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또 문재인 대통령 입을 통해서 또 같이 확인을 하고 이러면 북한 주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 전략은 뭐냐면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니고 김정일이었다면 국제사회를 향해서만 핵무기 없는 조선반도 이야기를 하고 그 북한 주민들 못 보게 해. 못 보게 하고 북한 주민들은 우리는 핵 보유국 간다. 이렇게 해야 우리 옛날 북한인데 옛날식 북한인데 지금은 북한 주민들도 지금 다 보거든. 다 보죠. 다 보기 때문에 내외 요즘 국회의원 똑같잖아. 여기서 이제 A라고 이야기하고 저기서 B라고 얘기 못 하잖아. 다 보니까 다 드러나니까 똑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비핵화 내뱉는 순간
북한도 이걸 되돌릴 수 없는 거야. 이 북한도 이제는 요즘 북한도요, 우리 탈북자 지금 한 3만. 나도 그랬지만 나도 탈북자들 고용해가지고 언론사를 내가 했잖아요, 그죠? 네, 했죠 언론사. 국회 들어오기 전에 수시로 전화해요. 우리 여기서 이런 일이 있다. 보내줘. 문자 보내줘. 영상 보내줘. 자기들 계속 영화 봐. 뉴스 보내줘. 그러니까 북한도 아무리 폐쇄하려 그래도 폐쇄가 안 되는 거라 때문에 김정은 입으로 어제 그거 큰 거예요, 정말. 수령님 교시거든. 북한 여전히 수령 사회. 수령님이 교시를 내린 거예요. 핵무기 없는 조선반도로 간다. 그런 말을 근데 했죠. 했지. 네, 김정은 오케이. 입으로 근데 했어. 김정은 그래서 입으로 핵무기 없는 조선 만들어 처음 간다. 한 건데 네. 아니 근데 하태경 의원 이게 의미가 있네. 아니 근데 의미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근데 그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하태경 의원도 순진하신 거야. 원래 순진해요. 원래 순진해. 근데 왜냐하면 김정은의 말을 착한 사람으로 알고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 얘기가 돼. 조선반도에 핵무기 없는 평화 말이 좋죠. 그러면 조선반도 좋다. 우리는 원래 없으니까. 그럼 미국 핵도 핵 우산도 없애자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핵 사찰을 받아들여야 돼요. 김정은이가 리스트 내놓고 싹 뒤져라. 싹 뒤져서 우리 핵을 싹 뽑아내면은 주한미군 철수도 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짱 박아놓고 요번에 한 게 뭐예요? 영변 핵시설하고 미사일 발사대 없앤다는 거예요. 이미 북한은 영변 핵시설이 필요 없고 미사일 발사대 필요 없어. 왜냐면 미사일 발사대에서 미사일 쏘는 순간에 지가 얻어맞아. 왜냐면 위성에서 잡혀서. 이동식 발사대가 있잖아요. 이동식 그 어마어마한 트럭 있잖아. 그거 이동식. 저 밑에 땅굴에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어디서 쏘는지 몰라요. 그게 두려워서 미국이 지금 잡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핵이 어디 짱바가 있는지 핵이 몇 개다. 예를 들어서 15개다. 어디에 지하에 있다. 그 다음에 핵 물질, 플루토늄, 우라늄이 몇 톤이 있다. 이거 우리가 없애겠다. 이런 거 없이 핵무기 없는 조선반도라는 건 뭐 우리는 핵이 없잖아. 결국은 미국 핵하고 우리의 핵하고 없애자는 건데 그것도 말로 그럼 주한미군 나가라는 얘기예요. 좋다 이거야. 그러면 니네 핵이 없을 때 주한미군 나가도 돼. 근데 김정은은 말만 믿어요. 여태까지 그 말 지킨 게 뭐 있어요? 밑에 핵장 박아놓고 쓸데없는 시설 파괴하는 쇼 가지고 우리 주한미군 철수하고 맞바꾸고 종전선언한다. 그냥 우리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너무 역사 아니 자 봐. 네. 스탈린하고요 히틀러도 입으로 다 평화 얘기했어요. 입으로. 그래놓고 폴란드 침공하기 며칠 전에 평화 뭐 얘기하고 이랬어요. 그래놓고 폴란드 쳐서 나눠가지고 지네들 스탈린하고 히틀러하고 지네들끼리 나중에 붙어. 둘이 동맹 맺어. 우리 맞아요. 유럽 그리고 또 싸우죠, 둘이. 유럽 우리가 우리 기들이 쟤네들 프랑스, 영국 얘네들 몰아내고 우리 둘이 합시다. 그래놓고 지들이 또 싸워. 네. 공산주의자들 말을 입으로 한 거를 다 이렇게 순진하게 믿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짱 박아놓고 김정은이 지금 웃는 거예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모셔다 놓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 아니야. 이 축포, 예포 막 쏘고 능라도 경기장에 쫙 해놓고 문재인 대통령 아주 취해가지고 핵무기 없는 그러니까 그럽시다 순진하시거든 문재인 그러니까 대통령. 이렇게 의심 가지는 게 당연해. 아니 네. 당연해. 리스트 한 장 안 내놨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 이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고 네, 진실을 네 입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고. 뭐하래? 근데 문제는 우리도 강하게 의심을 하고 그래서 자꾸 검증도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북한이 이 비핵화 협상판을 깨고 결국은 핵 보유국 선언을 결국 하려고 그럴 거다. 똑같이 기존의 핵 보유국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반도가 전쟁의 이런 분위기가 바람이 다시 불고. 근데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비핵화로 가야 되잖아. 가야 되고 적어도 이 비핵화 협상판을 쉽게 깨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핵을 정말 이런 거지. 핵을 싸게 안 판다. 아니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 내가 김정은이야.
핵 만드는데 핵 몇 조 만드는데 들어갔는데 얼마가 몇 조 들어갔어? 그리고 실제로 수백만이 굶어 죽었어. 몇 핵 조 만들려고. 수만 명을.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데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거지 안 팔려고 하는 건 아니다. 아 그렇게 지금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 어. 이게 이제 북한을 저도 한 몇십 년 연구를 했잖아요. 김정은이 올해부터 경제 제일주의로 바뀌었어요. 내가 자본주의자로 바뀌었다고 하는 게 자기는 아버지랑 다른 거야. 단순히 권력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자 나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약간 등소평을 존경. 아, 그렇지. 그죠. 등소평 박정희를 연구해. 그렇죠. 그 이관유를 연구하고 피노체트. 피노체트. 나 오히려 피노체트랑 유사하지 않을까. 피노체트가 잔인하게 정력들 죽이잖아요. 근데 가장 순수한 자본주의를 했어. 칠레가요. 그래서 나중에 그랬죠. 아얀데한테 오히려 뒤집혔는데. FTA도 하고 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왜 그렇게 보냐면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핵 보유 인정, 핵 인정 해달라는 식으로 바뀌면 이거는 경제 발전 올 스톱이에요. 올 스톱이에요. 그렇게 거꾸로 갈 수는 없겠. 그래서 얘가 일부 숨기려 할 수 있지만 물론 숨기려고 해도 경제 개방이 되면 거기서 또 공익 제보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는 여기 숨겨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북한의 의도는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북한을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 왜? 김정은 본인이 지금 경제 제일주의, 경제 성장 우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이런 요건들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하태경 근데 핵무기 없는 조선반도로 가자라고 하자고 말은 분명히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듣게 한 거지.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핵폐기라는 게 뭐예요? 핵폐기라는 거는 완전한 핵폐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개 있는데 한 두세 개 폐기하면 그게 핵폐기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핵 감축이죠. 네네. 핵 감축. 나는 핵 감축하면서 뜯어먹을 거 다 뜯어먹으려고 김정은이 노리고 있다. 당연하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한 20개, 뭐 정확한 숫자 모릅니다. 20개 가지고 있는데 슬쩍슬쩍 살라미 전술로 자 영변 핵시설 미사일 발사대 이거 지금 두 개 네네. 내놨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 두 개 놨어요. 조금 진전돼서 미국에서 돈보따리 왕창 주면 그 중에서 뭐 플루토늄 같은 거, 네. 우라늄 같은 거 우리 창고에 요 정도에 조금 내주고 나중에 진짜 핵탄두 있잖아요. 핵탄두 뽑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미국으로 가져가든 뭐 유엔에서 관리하든 핵탄두가 예를 들어서 20개 있으면 하나 둘 하면서 왕창 뽑아먹지 절대로 20개 전부 안 내놓는다. 왜냐하면 역사가 말해줍니다. 핵실험에 성공해서 완성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핵을 폐기한 역사가 없어요. 자, 그럼 봉경님. 전무합니다. 봉경님 말이 맞다고 치고, 아니, 맞다고 치고. 마무리할게. 마무리 또 질문이 있는데 뭘 마무리해? 질문 나중에. 역사가 말해주듯이 핵을 완성한 나라가 핵 포기한 나라가 없고요. 없죠. 예. 중간에 핵 포기한 국가 원수들이 다 죽어요. 김정은이는 핵 포기하는 순간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핵 포기 안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건 누가 죽었습니까? 핵폭이. 카다피 죽었고, 후세인 이란 죽었고, 후세인 죽었고 다 죽어요. 이거 김정은이 내가 핵을 완전히 놓는 순간 나도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안 놉니다. 내가 이 방송 김정은이가 보고 다시 그렇죠. 그걸 깨달을 수도 있어. 아니 이 방송 보고 김정은이가 저놈이 나를 어떻게 살려? 저 귀신이네. 귀신이네 그럴 수 이봉규 있어. 선배 판단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나도 네. 동의해요. 아, 근데 동의합니까? 차이점은 뭐냐? 네. 그러면은 김정은이 핵을 감추려고 할 것이다. 동의해요. 네. 근데 핵을 감추는 것과 나 핵이 있다라고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은 핵을 그러니까 지금 핵 군축이란 처음엔 핵 군축하자 그랬어. 네, 감축. 미국하고 핵 군축 협상을 하자. 사라지고 핵 군축. 공개적이고 대외적으로는 비핵화예요. 북한도 완전한 비핵화야. 근데 그 말을 믿으니 참. 안 믿지. 아니, 그러니까 겉으로는 겉으로는 안 믿지. 안 안 믿지. 믿지. 그러니까 이 말이지. 저도 안 믿어요. 이 말이지. 그렇죠. 김정은이 내가 핵이 있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핵, 숨겨놓은 핵은 그냥 인정하자. 인정하자가 아니지. 우리도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자. 아니 우리가 그것을 어디 있는지 알면 근데 내 이야기는
이거는 위력이 없다. 내가 핵이 있다고 선언하지 않고 그냥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자기들이 있다고 말을 못해. 있다고 말을 못하는 핵이 있는 거는 실제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데 저 진짜 전쟁이 났을 때는 그게 사용이 100% 될 수 있죠. 그럼 자기들이 먼저 침략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침략할 이유는 없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거기서 100% 숨겨놓는 게 불가능하고 북한 사회가 그래서 개방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제재가 없어질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런 상태인 거지. 핵을 숨겨놓은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몰라. 북한도 핵이 있다고 이야기를 안 해. 그죠? 그럼 사실상 비핵화에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라. 그러면 제재가 완화될 거 아니에요? 네. 경제 개방이 돼. 외부 정보가 들어가. 개방 특구는 인터넷도 좀 돼요. 평양도 지금 인터넷이 돼. 외국인들. 다 되죠. 평양은 와이파이도 특히 되고. 엄청나게 북한 주민들은 안 되는데 네, 열려 있죠. 관광객들은 평양 가면은 바로 페이스북 올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되면 틀림없이 여기 핵 숨겨놨어요 하는 제보자가 나와.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바로 죽는데. 걔는 망명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일이 무슨 이야기냐? 내 우리 이야기는 무슨 하채구 이야기냐? 의원은 중심이 뭐냐면 이 폐쇄된 북한을 어떻게든 개방으로 이끌어가는 게 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이게 해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제 핵- 이야기는 핵무기는 우리 핵 중요하지만 비핵화 전략을 예. 초대손님 2명이야, 1명이야. 2명입니다. 공평하게. 아니,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마. 예. 비핵화 전략을 1단계는 공식적 비핵화. 북한이 핵 보유 선언하면 깽판이고 우리는 그때 유엔 제재 들어가고 다시 뭐 전쟁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야 되고 핵 보유 선언 안 하는 상황에서는 공식적 비핵화하고 그 다음에 숨겨놓은 핵을 찾아내야지 당연히. 찾아내는 방식은 외부 정보를 많이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인권 의식을 불어넣고 민주주의를 싹트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가자는 거예요. 그거 좋아요. 좋은데 저는 아니 그 굉장히 좀 아니, 전술적인 아니, 얘기예요. 아니, 네. 전술적으로 거기는 다양하게 내가 지금. 동의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동의하는데 나는 있는 그대로 북한은 핵 있다. 그거 믿고 자기가 선언했잖아요. 김정은이가 핵 강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했죠. 있잖아. 그러면은 북한 핵을 폐기한다는 쇼하지 말고 미국도 트럼프도 쇼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도 쇼하지 말고 북한에 핵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 없앨 수 없는 거야. 핵 폐기는 불가능하다고 믿고 우리가 그 전제하에서 대화를 하거나 우리의 전략을 마련해야지 핵을 없앨 마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핵 폐기하자고 자꾸 대화하자고 그러고 쇼하고 이러면 쟤네들한테 자꾸 넘어가는 거니까 니네들은 핵을 가지고 있어. 오케이. 얘 인정한다. 너 핵 폐기하지 마. 하지 않을 거 내가 다 안자만 되고 폐기한다고 자꾸 뻥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지. 뻥치지 말고 뻥치지 말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대한 주한미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해구산이 없잖아요. 해구산 주한미군 공고히 하고 그리고 나는 박정희 정법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핵을 가져야 돼 이제는. 왜냐면 쟤네 핵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는 우리가 핵을 가져서 핵을 못 쓰게 우리가 핵을 가지면 쟤네 사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용 못하게 그런 수밖에 없지. 지금에 와서 자 내재적 접근법으로 해야 돼요. 자 하태경 의원도 김정은이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 예? 하태경 의원이 김정은이야. 핵 포기 못하죠. 자 아니 그게 아니라 봐. 아니 하태경 의원은 핵 포기 아니, 못할 그러니까 것 같아.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 같으면 미군 들어오라 그런다 그래 북한에. 실질적으로 얘기하자. 하태경 의원이 김정은이야. 자 그런데 내가 북한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최고 권력자고 선거도 없어 거기는. 내가 죽어야 내 임기가 끝나. 자 그런 상황이 완전히 틀어잡았어요. 난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북한 인민들 나 종처럼 다 부려. 그런데 저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졌어. 왜냐하면 경제고 모든 분야에서 경제만 다 얘기해. 졌죠. 40분의 1이고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태경은 순수한 마음으로 아까 뭐 개혁 개방하고 경제 발전한다고 그래요. 경제 발전해서 자 40분의 1인데 우리가 막 도와주고 미국이 도와준다고 해서 얼마큼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20분의 1? 10분의 1까지 따라잡았다고. 아니, 잠깐만 있어봐. 30년 안에 따라잡아. 아니, 왜냐면 한국은 퇴보하거든. 아니, 잠깐만 있어봐. 한국은 퇴보하거든. 40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따라잡았다고 합시다. 그거 10분의 1인데 그래 따라잡아요. 내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위치인데 그걸 용인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40분의 1이지만 미안하지만
동등해요. 왜냐면 내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네가 경제는 40배 나보다 많지만 나는 자식아 핵을 가지고 있어. 까불고 있어. 누가 더 우위에 서 있어. 아니, 예를 들어서 누구냐 이재용 회장이 나보다 40배가 아니라 한 4만 배? 네. 4만 배 더 재산이 많지만 만약에 이재용 회장하고 나하고 여기서 밀폐된 공간이 있는데 칼 갖고 있어 여기는. 칼이 아니라 지금 총이지. 네. 총 가지고 있어. 재산 4만 배 많아봐야 까불지 마라 자식아. 아유 나 오늘 기분 나빠져. 방아쇠만 당기면 넌 그냥 가고. 야 그거 너 내일 있잖아 내 통장으로 야 2조 입금해 자식. 2조 너 많다. 야 2,000원만 입금해. 어떡할래? 총 딱 여기다 놓고 입금해야 돼. 아니죠 지금 여기서 입금하죠. 지금 여기서 잠깐만. 그런데 빨리 감사합니다. 너라. 잠깐만. 근데 이재용 뒤에 효도루가 효도루가 기관단총 가지고 저기서 대기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총을 가지고 있어도 효도루가 기관단총 가지고 있어서 못 쏴요. 네, 효도루는 그리고 미국이고. 미국이잖아. 못 쏘고 협박도 못 해. 근데 이재용 회장이 그걸 효도루를 놓는 순간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효도를 놓지 아니, 않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문제 네. 정체가 나오는데 이미 나는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핵 보유론자시구만.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이제 좀 새로운 논리인데 대한민국은 핵을 보유해야 된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기 위해서 원래는 아니었는데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방법이 없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 보유하기 위해서 북한 핵도 인정하자. 그래야 우리 핵 보유 그렇지, 논리가 북한 핵 인정하고 서니까. 우리도 핵 보유하자 이거지. 이건 북한 비핵화 시키지 말자는 거네. 아니 비핵화가 안 비핵화 되니까. 안 된다고 가정을 하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난 저게 문제다. 물론 북한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부 숨겨놓 이게 다른 거야. 가정이 일부 숨겨놓으려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 100개 있는데 100개 있는데 몇 개 50개는 폐기하고 50개는 숨겨놨어. 그렇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핵 보유국이라고 자랑을 못해. 그냥 숨겨놓은 거야 몰래. 숨겨놓은 거야.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인권이 들어가고 인터넷이 들어가고 경제 발전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는 아이고 뭐 핵 조금 잘 살기 시작하면 요즘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4~5%씩 돼요. 북한 식량 생산량이 지금 옷 입는 게 달라져. 식량 생산량이 한 500만 톤 돼. 옛날에는 300만 톤밖에 안 됐어. 왜냐하면 농업 개혁을 해가지고 가족 농으로 바뀌었거든. 생산량이 확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돈이 최고야 지금 북한 사람들은 수령님보다 네. 김정은보다 돈이 최고로 이미 바뀌었어. 이걸 잘 몰라 우리 보수가. 그러니까 나 보수 정말 안타까운 게 북한 너무 몰라. 그래서 북한의 이런 금전 만능주의, 자본주의 여기에다가 인권 의식만 들어가고 인터넷만 들어가면 핵 숨겨놓으려 그래도 자. 다 셀카 찍어가지고 올리지. 네, 알았어. 요거 질문할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도 질문 한 번만 하자. 좀. 비핵화로 갈 수 진짜.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야. 아, 진짜 북한이 질문 한 비핵화로 번만 갈 수 해줘. 있다 없다 이 알았어. 차이인 것 같아. 네, 이제 좀 알고. 지금 자꾸 하태경 우리 최고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통일이 된다면 그 내가 뭐 방송에서 뭐 교수님이 얘기하고 그 핵은 우리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있었고 우리가 통일이 되면 북한이 숨겨놓은 핵이든 뭐든 그거 우리 거 아니냐 말이야. 아니 통일할 용기가 없는 국가가 통일하려면 우리가 침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다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대해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통일이 되면 어차피 통일에 우리 대해서 거 아니냐.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통일은 권력이 하나 되는 겁니다. 통일은 대통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그러니까 평화 통일은 웃긴 이야기고 통일 되려면 무력 통일밖에 없어. 근데 어느 한쪽에서 대한민국은 전쟁할 용기가 없는 나라고 무력 통일하려면 사실 저 언제야? 2004년에 클린턴이 북폭한다고 할 때 그때 있었어. 그때 때리고 우리가 그냥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때 했어야 돼요. 이제는 불가능해. 그래서 통일이라는 건 지금 우리식 통일이 되지. 대한민국 주도 통일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참 이렇게 내재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야. 근데 자 대한민국식으로 이 북한 땅을 남겨줄 것 같아요. 김정은은 통일 안 하지. 김정은이 예를 들어 평화통일 연방제들 뭐 통일하면 민주화 물결이 들어가서 지 날라가는데. 자기가 지금 왕인데 거기서 그치. 그 왕권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식으로 안 하지 그러니까 이봉규 선생님 정말 맞는 말인데 대한민국 보수가 또 다르게 가지고 있는 환상이
적화 통일하려고 한다. 북한이. 당연하지. 적화 통일 안 해. 왜 안 하냐? 북한이 공격해서 우리 무력 통일했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가진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냐고.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다 죽여? 그래도 절반은 살아남겠지. 그러면은 이 사람들하고 만나면 북한도 의식이 바뀔 수밖에 없어. 북한 주민들이. 그러면 저 정권 오래 못 가요. 적화 통일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상하게 정말 꿈을 꾸는데 대한민국 보수는 적화 통일하는 순간 김정은 정권은 끝인 거야. 어쨌든 어떤 식의 통일이든 여기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100% 적화를 시키냐고. 그건 맞는데 그 정도까지 깊이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공포증이 우려가 있는 거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생각 안 해. 그냥 단순 공포만 있는 거야. 근데 김정은이가 30대 중반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전략은 일단 북한 경제를 한 30년 노력을 하면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률이 뭐 제로에서 마이너스로 갈 수 있고 워낙 경제 성장 왜 관심이 이렇게 막 퇴보된다고 확신하는 거죠? 좌파들 하는 거 봐. 지금 경제 관심 없잖아. 최저임금 팍팍 올리고 그렇잖아요. 뭐 김영란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많죠. 그래서 지금 보수는 대책이 없고 내가 볼 때는 완전 시대에서 완전 뒤떨어져 있고 김정은은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이재용을 만나서 유엔 제재만 완화되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본사 평양으로 옮겨라. 뭐 노조도 없지. 규제도 없지. 자, 그러면 근데- 재벌들 다 북한에 가고 싶지. 자, 아까 그 발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관광을 간 거냐 뭐냐 뭐 내용이 없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전문 내용 보면서 문재인 이번 대통령 내용에 전문에. 내용은 트럼프가 화답해 준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전문에는 없고 핵 문제는 없지. 사실 핵 문제도 없고 이게 뭐 이걸 이제 특별한 말씀드리고 게 싶은데 없죠. 있어도 안 돼. 왜 안 되냐면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삐지지. 아니 자기 공으로 와야 되는 건데 문 대통령이 낚아채면 자기는 뭐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굉장히 어려워. 뭐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뭐 맨날 바람 피운 이야기에. 근데 저는 그 전문 딱 읽으면서 한 문장이 딱 오더라고요. 민족의 문제는 민족 스스로 예? 그 주한미군- 자주적으로 푼다. 주한미군 이게 딱 나가는 있어요 문재인 소리예요. 대통령 전문의에. 그게 주한미군 아니 나가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함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수세적일 필요가 없는 게 그 아시안 게임에 온 미녀 응원단이 네. 다 남조선 세뇌가 돼가지고 수용소 많이 갔습니다. 이게 남한에서 본 거를 가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들 여기 10,000명이 오고 우리가 거기 10,000명이 가잖아요. 북한 체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회랑 접촉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이 바뀌는 거야. 말은 못해도 자기 집안에 가서 우리 애기한테 한국 가니까 뭐도 있더라.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북한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전원주 밥솥이 제일 인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전원주 밥솥이. 응. 야. 그러니까 북한에 실제로 한류가 퍼지고 있고 이런 거를 알려고 안 그래. 나 답답해 죽겠어 대한민국 보수. 이러니까 정권을 못 잡지.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 주민들을 포용하고 계속 만나자 하고 우리가 가겠다 하고 보수가 이렇게 해야 북한이 움찔하지. 대한민국 보수 만만히 보면 안 되겠다. 근데 보수가 안 가겠다고. 안 가겠다 그러잖아. 야. 오히려 좌파들 가겠다 그러잖아. 근데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처음 만났을 때 4월 23일인가요? 4.27. 4.27 때 대한민국이 난리 났어요. 이런 분들 다 이제 곧 평화가 오고 뭐 이제 해결 다 되고 이런 줄 알고 난리 났어요. 그 동안에 뭐 핵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진전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죠. 이번에 또 만났는데 세 번째 만났는데 뭐 진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능라도 쇼만 보고 왔지. 하나도 없는데 또 이렇게 두 분 거치. 아니, 그러니까 또 세뇌돼가지고 네, 수산물도 좀 뭔지 먹고 알겠다. 왔어요. 그 연어도. 네. 아니 나는 이게 본질은 왜 아까 DNA 얘기했잖아요. DNA. 김정은의 DNA는 이미 나와 있어요. 김정은이가 어렸을 때부터 포악한 게 다 나와 있잖아. 지 형 정철이랑 구슬치기 하다가 지가 지면 구슬로 지 형 맞박 때리고 다 나와 있지. 증언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고모부 정권 좀 약간 넘본다고 해서 고사포로 쏴 죽여. 아니 무슨 뭐 전기 의자에 죽이거나 무슨 목 매달아 죽이는 게 아니라 고사포 비행기 때리는 고사포로 쏴 죽이지. 지 이복형 독극물로 죽여.
그 DNA가 있어요. 걔가 갑자기 착한 사람으로 둔갑해서 평화를 논하고 이런데 쏘가 넘어가서 평화로 아름답게 간다? 지가 지금 왕인데 왕권을 내려놓고 평화 통일한다? 우리식으로 통일한다? 제가 얘기하는 통일은요, 진행식 통일이야. 그리고 이번에 김영남이 얘기했잖아요. 이해찬 당대표한테. 졸작부처럼 놀지 말고 대장부처럼 민족 통일로 갑세다. 우리 민족끼리. 이게 무슨 얘기야? 졸장부처럼 자꾸 니네 쪽으로 얘기하지 말고 대장부처럼 우리 쪽으로 와라. 얘기해요. 그 얘기를 하는데 뭘 여기서 평화통일에는 평화적으로 북한식으로 통일을 우리 갖다 받쳐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평화통일을 얘기하면 되겠냐. 이거. 통일은 내가 볼 때 우리식으로 통일은 영원하다고 봐요. 제가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럼 그냥 이분 체제 그냥 이대로 가는 게.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일어나서 민주화 그렇지. 네, 그걸 방법이 말해야 있죠. 그 방법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가 그게 되려면 보수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개방해야 이게 된다. 대한민국 그걸 보수가 해야 돼. 미래가 없는 게 김정은 정권 아까 얘기한 대로 정도는 북한 안 되네. 주민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은 만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돼. 근데 계속 비핵화 안 할 거야. 계속 봉쇄해야 돼. 비핵화 이렇게 해봐. 아니 봉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비핵화 안 한다는 전제로 대화를 해야지. 아니 물론 전제가 쇼에 넘어가지 말고. 당연히 안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우리도 꾀를 내야 된다는 게 김정은이 자꾸 한국에 오게 해야 돼요. 이번에 서울 오잖아. 진짜 김정은 좀 왔으면 좋겠어. 아니 와야 돼. 왜 분명히 또 태극기 보수해가지고 김정은 안 오지 돼. 마라 뭐 그 그냥 이렇게 할 박수 건데 쳐주고 그냥 해야 그러면 또 테러 위험이 있고 하면 또 못 아유, 올 수 있는데 그럼 또안 좋아. 김정은이 오고 박수 김정은이 여기서 돌아다니는 거를 북한 주민들한테 생중계하자 해야 돼. 네. 그게 대한민국 보수가 된다니까. 근데 딱 뻔해요. 또 판문점 가서 오지 마라. 적화 통일된다. 이러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네, 우리 그것 때문에 안 봉구 되는구나. 형님 내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는 평화적인 북침을 해야 되는 거야. 무력이 아니라 스며들어야 돼. 우리가 북한으로 스며들려면 우리가 일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어. 김정은도 여기 와서 연설하게 해주고 김여정도 연설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는 이산가족 만나는 것도 금강산이 아니라 서울에서 보자라는 이야기도 자꾸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아예 판문점 거의 평화의 집에서 그냥 아니 고정으로 만나. 한국으로 자꾸 와서 보게 해야 돼. 한국으로. 그리고 우리 학생들 수학여행 보낼 테니까 북한 학생들도 일로 수학여행 보내라. 뭐 홈스테이 하자. 홈스테이 해줄게. 아름다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북한이 안 한다 하지. 안 한다. 아니, 내 이야기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이게 해야 이렇게 된다. 접근해야 되고. 가족도 왜 북한에서 요 이야기만. 정리해와 왜 안 하겠어요? 왜 안 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왜 100명, 200명?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돼 하는 태도야. 그렇더라도 우리는 계속 하자 하면 조금은 하거든. 그잖아. 조금 더 하게 하고 문을 열게 해야지. 그 다음에 비핵화 속도인데 지금 비핵화 느리잖아요. 빨리 안 하고 있지. 이거 사실이지.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빨리 안 하고 싶어. 왜? 트럼프는 내가 미국 측에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빨리 해버리면 나중에 선거 때 2021년인가 선거 때까지 역풍 불 수 있다. 그때 비핵화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원래는 볼턴이 올해 안에 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바뀌었어. 내년. 트럼프 임기 내로. 21년으로. 21년으로. 왜 바뀌었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년에 쇼를 해야. 말년에. 대선에 유리하다는 거지. 그때는 핵을 지금 배에 실어가지고 핵무기를 오크리지로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쇼를 원래 오래 하려 했어.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끝내버리면 야, 저 숨겨놓은 거 있다. 너 속았다.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100%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역풍 문다는 거지. 그러니까 늦추자. 근데 김정은은 아니야. 내가 지금 빨리 유엔 제재를 풀어야 되니까 좀 땡기자. 대신 유엔 제재 빨리 풀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늦춰진 거야. 네. 그래서 아무튼 내 이야기는 김정은 비핵화 이거를 뒤집기는 어렵다. 네. 100% 핵 포기는 단번에 하진 않지만. 네.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도 꾀를 내가지고 그 과정에서 북한으로 보수가 들어가서 북한을 우리 보수가 주도하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게 보수의 살 길이다 이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 뭔가 이게 지금 신보수야. 신보수야. 신보수야.
새로운 보수죠. 새로운 대북 노선이야. 신대북 노선을 유지하고 있어. 역사는 우리의 교훈이고 역사는 반복되고 네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베트남 전에서 나는 지금 트럼프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난 트럼프를 믿을 수 없고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됐어요. 이미. 그러면 미국은 이제 지금까지 세계를 체스판을 놓고 세계를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하는데 체스판의 그 졸 하나를 굉장히 중요한 이 지정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인데 여기서 뛸 수 있다 발을. 미국은. 왜냐하면 그게 미국의 국익에 미국의 인터레스트에 조금 더 나은 게 있다면 근데 미국의 국익에 지금 불안한 게 뭐냐 미국은 여태까지 본토를 얻어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왜냐하면 미국을 감히 때릴 나라가 중국도 러시아도 감히 못 때려. 근데 단 하나 때린 게 누구예요? 9.11 테러 때 테러리스트한테 얻어맞았잖아요. 그렇죠. 이때 겁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게 북한이란 말이에요. 북한의 핵이 ICBM으로 날라올 수도 있고 이게 테러리스트들한테 팔아서 테러리스트가 배낭 메고 와서 뉴욕이나 워싱턴에 가서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겁을 먹어서 이거 핵을 없애려고 그러는데 얘는 핵을 안 없애. 그럼 핵을 없애는 조건은 자, 단 하나 있어요. 트럼프나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핵이 골치 아파. 북한이라는 나라는 안중에도 없어요. 북한에 있는 핵 때문에 그런 건데 핵을 없애는 방법은 단 하나. 단 하나. 단 하나 뭐냐면 김정은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핵을 없애는데 그 대신 주한미군 나가라. 그러면 트럼프가 콜. 왜냐하면 그게 미국의 국익에 대한민국에서 세계 전략을 관리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에서 빠지고 일본에서 관리하면 돼. 일본 열도에서 중국에서 내려오는 대륙 세력을 해양 세력인 내가 막으면 돼. 그리고 너 그 대신 핵사찰 들어가서 싹 없앤다. 그럼 우리 그것만 확인하고 우리 주한미군 나가겠다. 니네들끼리 전쟁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해. 뭘 단 하나야 또 하나 있지. 그냥 미국이 공격해가지고 그냥 북한 공격하는 방법이 다, 있는데 예, 핵무기 공격하는 없애는 방법이 있지. 공격하는 방법은 리스크가 있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핵을 잘못 터뜨릴 수가 김정은이가 이 또라이니까 잘못 터뜨리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마지막 방법이고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주한미군하고 핵하고 맞바꾸는 자, 아니, 나도 여기 이제 동의하는 거는 주한미군이 나갈 수가 있죠. 근데 김정은이 나가라 해서 나갈 가능성보다는 트럼프가 우리 안 있을래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은 있어. 근데 최악의 주한미군이 그렇게 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남북에 다이다이 붙으면 우리가 지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그건 지금 다른 문제죠. 요즘 국방에 있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군 강해요. 적어도 우리가 북한을 점령을 해서 우리가 주도로 통일을 못해도 단박에 우리가 안 무너져. 북한이 쳐들어와도 절대. 그 정도는 우리가 안 돼.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60만 대군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러면은 북한은 영원히 그냥 경제 발전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게 다른 거야. 이 북한 지금 내부 변화에 대해서 보수가 좀 관심 있었으면 좋겠는데 핸드폰이 500만 대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북한의 시장이 전국에 500개가 넘었어요. 동네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민간 자본을 허용을 해요. 아파트 그 여명거리라고 우리 분당 같은데 신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민간 자본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시켰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땅은 국가 거지만 아파트를 사고 팔아.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체제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걸 옛날 김일성 시대처럼 가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밀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바뀌었고 옛날처럼 무조건 굶어 죽으면서도 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뀌었죠. 때문에 근데 하여튼 김정은도 좀 바뀐 것 같은데. 김정은이 많이 바뀌었어. 아주 오늘 좀 유익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뭔가 전체적으로 총론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봉규 선배님 걱정하듯이 대다수 보수의 인식을 잘 대변해 주셨어요. 저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 저도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보수의 신대북 노선을 주창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목표는 대한민국 보수 주도의 아래로부터의 통일을 해야 되고 지금 김정은이 꾀를 내고 있는데 그 꾀를 역이용해서 우리가 북한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들어가기 쉽지 않지만 그 벽을 조금씩 구멍을 낼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가 김정은하고 우리 보수도 만나자고 하고 김여정도 만나자고 하고 여기 자주 데려오고 그러면서 핵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숨겨 놓으려고 할 거다. 하지만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해 달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한에서는 계속 찾아내가지고 없애서 평화 비핵화로 가고 북한도 인권 민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북진, 평화적 북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3, 40년 걸릴 수 그쵸? 있어요. 제가 볼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전이고요. 저는 북한 핵 폐기는 물 건너 갔다. 물 건너 간 걸 가지고 트럼프도 쇼하지 말고 대한민국도 쇼하지 말고 김정은도 쇼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실을 인정하고 북한 핵은 없앨 수 없는 거다. 인정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하는데 핵을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이지 폐기를 한다고 자꾸 쇼를 하고 대화를 하고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저쪽은 핵 포기할 의사도 없고 핵 포기 안 한다. 김정은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트럼프도 얘기하고 우리도 얘기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를 지금부터 논의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저쪽 핵을 있는 거를 생각하고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주한미군 공고히 하고 한미동맹 공고히 하면서 언젠가는 트럼프 생각처럼 떠날지도 모르는 주한미군 떠날지도 모르는가 연연하지 말고 지금은 붙들고 있지만 우리도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핵을 가져서 저쪽 핵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외에는 더 다른 그리고 한마디만 첨언하면 의외로 현실적이에요. 첨언하면 그냥 핵 폐기 안 한다고 인정을 하고 인정해야 핵 있는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자. 한마디만 부연 설명하면은 역사는 반복되는데요. 선조 때 풍신수길이 염탐하고 와라 특사를 보냅니다. 두 사람이 갔는 영화로도 나왔죠. 한 사람은 풍신수길이는 전쟁할 위인도 못 되고 전쟁할 의지도 없습니다. 하고 선조한테 보고를 해요. 네, 한 사람은 거짓 보고했죠. 한 사람은 풍신수길이 위험한 놈입니다. 그리고 전쟁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대비해야 됩니다. 이래요. 근데 선조가 듣기에는 뭘 더 듣기 좋아? 풍신수길이가 전쟁할 위인도 못 된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놓습니다. 그래서 얻어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 얘기가 있어요. 양쪽 얘기가 있지만 만반의 대비를 하면서 핵을 인정하고 우리도 대비를 하는 게 선조의 그 과오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핵 폐기라는 건 사실은 안 되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물 불가능하고 이걸 내가 김정은 입장이라도 우리 하태경 최고위원이 김정은 입장, 이범규 형님이 나 절대 안 놓지. 그 김정은 입장이라도 이거는 쉽지 않은 거다. 핵 보유국 선언도 절대 안 하지. 그렇지만 거꾸로 핵 보유국 선언도 절대 안 한다. 왜냐면 이거는 경제 오히려 그렇지, 경제 오히려 발전. 하라고 시켜야 돼. 예. 야, 너 핵 그러니까 지금 핵 보유국 선언해 임마. 그렇지. 핵 오히려 핵 보유국 선언해라. 선언하라고. 네. 그러면 강력한 또 유엔제가 김정은이 바보냐 선언하게. 그렇지. 그러니까 핵 보유국도 선언하는 거. 또 근데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전문에는 12가지 내용은 없고 어떻게 보면 관광하고 없고 뭐 또 뭐 평양 시민 15만한테 엄청난 앞에서 연설하고 박수 받고 하여튼 그건 굉장히 뭐 겉으로는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말, 핵 없는 조선 반도를 기대한다. 그런 걸 원한다. 뭐 이런 얘기 워딩이라도 했으니까 거기에 한번 무언가 우리가 또 작전과 전술 전략을 좀 바꿔가면서 융통성 있게 타협하면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어찌됐든 북한과 만나서 계속 뭔가를 이루고 있다는 거는 나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추석인데요. 그래도 추석 인사 한마디. 오늘 첫 방송인데 추석 인사 한마디 해야죠. 주간 박종진 첫 방송에 두 분이 특별히 나와주셨는데. 예, 아무튼 제가 평소에 아주 흠모하는 친애하는 우리 이봉규 선배님하고 이 첫 방송을 같이 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봉규 선생님께서 이 보수 내에 어떤 새로운 토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선명하게 입장을 정해주시고 뭐 저도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고 네. 이런 좀 격렬한 네. 하지만 좀 치열한 네. 이런 논쟁이 일요서울 TV 네. 우리 박 앵커 중심으로 해서 보수가 정말 토론하는 보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보수, 이런 보수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보수. 이번 추석을 계기로 네, 혁신적인 보수. 추석에 뭐
행복하십시오. 뭐 핵폐기로 머리 아프시지만 핵은 인정하시고 저는 계속 술 먹겠습니다. 이번 주에 술 주정해서. 네. 근데 깨알 같은 또 이게 추석 때마다 우리가 사실 해피 추석이다. 네. 보름달 같은 추석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너무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 너무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네, 뭐 하나의 문제로 귀결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너무 좀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고요. 추석 연휴 아무쪼록 네, 편안히 고향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